종목 중에 보면 율천화학이라고 있죠.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인데, 율천화학이 어디냐면 농심, 우리나라 농심에 뭐 라면 봉지 만들고 스프 봉지 만들고 과자 나오는 봉지,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.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아픈 손가락이냐면,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주봉인데, 이 종목을 제가 거의 한 이때쯤에 샀거든요. 이때쯤에 12,000원 정도.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최저가가 10,000원까지 뭐 떨어졌었는데, 저는 바닥을 잡은 건 아니고 한 12,000원 정도 이때쯤 샀어요. 이때 당시에 너무 싸다, 이거 개꿀 하면서 뭐 샀었는데, 원래 율천화학 자체가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. 왜냐하면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.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. 당연히 우량한 회사고, 식품 쪽에 라면 쪽에서는 거의 1등인데, 이 회사가 안 망하면 율천화학도 망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농심의 문제점은 배당이 좀 짜요. 배당이 잘 안 나와요. 근데 율천화학은 배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배당을 굉장히 잘해주고, 이때 당시에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게 6%인가 그랬을 거예요, 배당이. 그래서 이때 너무 싸다 이러고 한 12,000원대에 샀는데, 거의 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. 제가 한 18,000원 정도에 팔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50% 정도 수익이 나고 팔았는데,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부분만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거의 급등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50%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, 12,000원에 사서 18,000원에 팔았으니까 저 스스로 만족했죠. 나는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하나 보다 하고 스스로 만족을 했었는데, 완전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. 이게 나중에 4만원이 넘었거든요. 주가가 얼마 안 됐는데 4만원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매수했었던 12,000원대 이 가격이 거의 뭐 제가 죽기 전에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, 이런 종목은 너무 아깝죠. 근데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. 아마 제 생각엔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, 당시에 여기 어쨌든 당시에 여기서 한 요때쯤이죠. 여기서 샀다가 요때쯤 팔았는데, 이게 이렇게 갈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, 이렇게 가게 된 게 2차전지 배터리 쪽에 이제 이 회사가 납품을 한다.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뉴스는 있었거든요. 2차전지 테마 뭐 이런 식으로 엮여서. 근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가 2차전지에 왜 테마로 엮여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라면 봉지 만드는 그 은박지 비슷한 게 배터리 쪽을 감싸는 어디에 뭔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루머로 있던 건데, 소문으로만 나와 있던 내용이었는데, 지금은 뉴스가 됐죠.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, 보면 율천화학 1.5조 잭팟 해서 뭐 뉴스가 나와 있는데, LG엔솔 전폭적인 지원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1.5조, 매출이 1.5조라고 해도 그게 대단한 게, 율천화학이 원래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. 4천 몇백억, 5천억 뭐 매출이 매번 그랬는데, 이전에는 어땠냐면 이 회사가 성장이 없었어요. 성장이 없는, 그냥 매출이 계속 이런 수준이었고, 배당은 되게 셌죠. 배당이 뭐 한 5%, 6% 뭐 그런 식이었는데, 매년 성장이 이랬던 회사가 이제부터 성장을 딱 하니까 5천억 정도 매출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1조 5천억이 넘는 매출이 발생을 하면,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전에는 가지고 있던 문제가 딱 한 가지였어요. 성장이 죽었다, 성장이 없다. 이거 빼고는 다 좋았거든요. 매출도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안정적인데,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,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성장이 죽은 회사들이 배당이 잘 나오거든요. 사실 너무 안정적이니까. 그런 회사들의 한 가지 단점이 성장이 없다, 미래가 없다라는 건데, 그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죠. 새로운 사업 분야로 들어갔으니까. 근데 새로운 사업 분야로 들어간 게 성공적으로 보이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죠.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9월 말쯤에 뉴스가 나왔는데,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더니 뭐 이상하게 떨어지죠. 폭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뭐 폭등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, 그러니까 저 뉴스는 사전에 이때쯤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뭐 어찌됐든 4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6,00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, 저런 미래의 성장까지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또 싸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, 저는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요. 다들 그럴 거예요.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주식을 샀었던 사람이라
심리적으로 이때 당시에 주식을 샀다가 그래도 한 50% 정도 수익 보고 나왔는데 지금 26,000원대에 다시 주식을 산다. 너무 짜증나죠.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 가격대까지는 지금 다시 주가가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. 예전에 없던 사업 분야에서 한 1.5조 매출이 생겼고 그것도 5천억 하던 회사가 맨날 이때 당시의 회사랑 지금의 회사는 틀리죠.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.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보면 내다보지 못하는 약간 아마추어 같은 저 같은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이 회사의 진짜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. 제가 미숙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은 혹시나 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.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요때 샀다가 요때 팔았는데 당시에는 성공적인 투자였죠. 팔고 나자마자 막 떨어졌으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는데 시간 지나고 나중에 들여다봤을 때는 아씨 여기서 여긴 거야.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간간히 눈에 띌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한 종목을 정확하게 찾아낼 만한 능력이 아직은 없으니까 뭐 이게 예전에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인데 마젤란 펀드 성과가 파란색이 마젤란이죠. 요거는 인덱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왔을 때 이게 겁나는 거거든요. 요거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왔을 때 그냥 한 여기쯤에 팔아버리는 건데 그것만 여러 번 반복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. 왜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.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버텨낼 수 있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때 샀다가 이때 팔고 나서 요런 거 나오면 요때 사서 요때 또 먹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걸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.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고 있죠. 요런 부분이 너무 싫으니까 뭐 당연히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짧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13년째거든요. 13년 차트니까 이 부분이 최소한 몇 달 된단 말이에요. 몇 달 동안 계속 내리는.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좀 무서울 만큼 하락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주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뭐 지금도 오르고 있고 한동안은 좀 계속 오를 것 같죠. 분위기가. 근데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거의 떨어지죠. 이게 같이 투자하는 투자 대가들이 뭐 해놓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금리의 한 2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걸 좀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 이자를 받는 거는 굉장히 안전한 편인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잃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 그런 거 감안하면은 금리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.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 2.5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우리나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한 8. 몇 프로 되거든요. 8.9%, 8.8%. 이건 그냥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막 얘기하는 거라 수치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. 뭐 어찌되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로 8. 몇 프로인가 될 거예요.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게 그런데 8. 몇 프로. 그러면 금리의 2배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금리가 4%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4%가 넘어가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으로 봤을 때 8. 몇 프로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. 5년, 10년 뭐 이런 주의가 아니라 몇십 년 거의 주식시장이 열린 때부터 해서 전체를 연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. 대부분의 국가가 8. 몇 프로에서 거의 9%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8. 몇 프로에서 9%. 예전에 그런 자료들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거의 이 언저리가 맞을 거예요. 그랬을 때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금리의 2배 이상 되어야 된다. 같이 투자해서 투자 대가들 중에 조금 빡센 사람들은 2.5배 이상 커야 된다.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가 뭐 한 15%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. 뭐 80년대 뭐 이럴 때. 이럴 때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. 안전한 상품에 돈을 넣어놨을 때도 1년에 15%
준다고 하면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죠.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해서 30% 이상 수익이 나야 될 텐데, 기대할 수 있어야 될 텐데,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오히려 이런 상품에 돈을 넣는 게 안전한 거죠.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1%, 2% 뭐 이런 수준이면 당연히 주식이 유리한 거고, 금리가 계속 올라서 4%, 5% 정도 올라가면 이쪽이 불리해지는 거죠, 계속. 근데 이때가 꼭대기였고 이제 꺾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고, 크게 흐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대충 그냥 접어두고, 요런 거는 다 접어두고 종목들로만 딱 봤을 때 이런 종목, 요런 종목, 요런 종목 분석해 봤을 때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찾아지면 이런 거 상관없이 또 투자할 수 있죠.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이자 대비해 봤을 때 요 수준이 넘어갈 정도면, 근데 지금은 사실 개별적인 종목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그냥 투자를 하는 건데, 그런 종목들에 장기간 투자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, 일단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일단 지금 열심히 매수하고 있긴 해요. 근데 혹시나 이런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거 참고 정도는 되겠죠. 이런 걸 아예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코스피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8에서 9%거든요. 일반적으로 연평균 수익을 봤을 때 이것보다 월등하게 자기가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면 이건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. 사실은 장기간 그렇게 낼 수 있다 그러면.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평균을 넘어서는 뛰어난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 선으로 생각을 해서, 아, 지금이 금리 곱하기 뭐 2.5를 했을 때 요것보다 수치가 큰 건지 작은 건지 계속 비교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럼 금리가 당연히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해지겠죠. 이것보다는 이게 월등하게 클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얘가 요렇게 될 때 이때는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.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, 금리보다 2.5배 더 배당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장기간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냐.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에 배당률이 금리 곱하기 2.5보다 훨씬 높은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, 그 중에 뭐 적자도 없고 재무가 괜찮은 회사들로 장기간 투자하면 야, 요거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,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. 뭐 저도 한때 그런 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만 투자를 했던 적이 있는데, 뭐 이런 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잡설이죠, 잡설.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게 오르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은데,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이런 거 선반영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떨어져 있는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면 뭐 금리 곱하기 2.5배 요거를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많지 않나. 이제 그런 종목 위주로 하나씩 또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